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초대 손님 신세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출연이시지만 네.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진짜 뭐 청천벽력 같은 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뭐 경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정치권도 정신 못 차리고 기업도 정신 못 차리고 국민도 어쨌든 새해가 되면 좀 정신 차리고 경제를 좀 제대로 추스려서 국민들한테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아까도 사실 카메라 딱 온 되기 전에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이지만 뭐 교수님은 경제를 생각하는 남자로서 우리 한국 경제 좀 짚어주실 거 고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경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사회의 어른이고 또 우리 경제학자들에서 거의 선배급이시니까 더 그렇게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 뭐 연말에 또 연초에 어떻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국 경제를 좀 놓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파라다임이 바뀐 게 2000년이에요. 네, 2000년 전까지는 초고속 성장, 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성장세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뭐 예를 들면 10년에 뭐 한 1%포인트씩 떨어진다, 뭐 5년에 1% 떨어진. 일단 확실한 것은 2000년 이후에 지금 25년 동안 경제가 그 주행 속도가 시속 100km에서 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계속 지금 25년째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최근에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난 거죠. 네. 비상계엄이라든지 또는 뭐 여야 간의 극렬한 대결.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서부터 이제 걸핏하면 탄핵 꺼내고, 그죠? 그다음에 걸핏하면 또 거부권 꺼내고 이런 형국이 진행되면서 이 성장 추세의 하강이 예, 더 깊숙이 내려가 버린 거죠.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판국이 없고 여야가 뭐 티각태각하지만 그래도 좀 절충을 해가면서 소통을 해갔다고 하면 그래도 2% 성장은 유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뭐 탄핵이다, 뭐 비상계엄이다 이래서 이제 여야 간의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진짜 이제 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어쩌면 0%대로 줄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새 변수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역성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형국에 전 진입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봐서. 안 그래도 2000년서부터 계속 경제가 내려오는 것이 마음에 되게 걸렸었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것들이 2% 성장이 아니라 0% 성장도 보장 못하는 이런 초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을 잠깐 제가 숫자로 의견을 드려보면 23년 성장률이 1.4% 그리고 24년 올해 성장률은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도 2.2% 정도로 현재 추산되고 근데 기저효과를 좀 상쇄시키면 1.4와 2.2를 이제 평균하면 약 1.8이니까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1.9%니까 그러니까 3년 연속 기저효과를 상쇄시켜 버리면 1% 성장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0%대가 당위적인 그런 우리 한국 경제 모습이다. 위기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역성장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물론 경제적인 토론이지만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큰 물음표가 등장했으니까 뭐 정치적인 견해를 여쭙는 건 전혀 아니고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 정치에 바란다, 정치에 좀 안타깝다 하는 그 부분 하나가 밖에서는 전쟁인데 안에서는 정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서로 제시하고 내가 제시하는 미래가 더 옳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걸로 싸우고 국민들은 이 정당이 혹은 이 정치인이 제시한 미래에 투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저는 근래 좀 보면 서로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아니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 우리는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게 우리의 한국 경제가 역행하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교수님은 이 정치적 리스크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라고 한다면 꼭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사실은 결론에 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첫째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안을 내고 의회가 이제 통과시키면 이제 경제 정책이 매년 수립이 되는데 네. 그 규모가 얼마냐는 거예요. 이제 내년도 예산이 670조쯤 되니까 근데 670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그런 그 회계를 빼면 일단 우리가 관리재정 규모로 보면 네.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400조 중에서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상적으로 나가는 게 한 절반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여야가 국회에서 이제 주무를 수 있는 돈은 200조 정도 돼요. 네. 네. 자, 200조에서 많이 늘어야 20조, 30조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뭘 갖고 싸우냐면 여야가 확장 재정이냐 또는 뭐 긴축 재정이냐 싸워봤자 네. 그 차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3, 40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40조를 야당 말대로 더 쓴다고 해서 예.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가냐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지금 부가가치로 따지면 2,000조인데 매출로 따지면 2,000조의 5배 1경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1년에 쓰고 먹고 지출하는 게 1경인데 네. 국가 국가 예산을 여야가 피 터지게 싸워갖고 확장 재정을 더해서 40조를 더 쓴다고 한들 네. 그게 0.4%예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면 정부나 국회가 돈을 가지고 성장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 성장의 폭은 0.몇 %에 불과하다는 거야. 누가 잡더라도. 네네. 그래서 정치권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팽창 재정을 쓴다고 하자. 네. 그래봤자 40조 50조 더 여당에 비해서 못 쓰는 거다. 40조 50조가 적은 돈은 아니나 우리 1년 대한민국의 거래 규모로 보면 1경이 넘는데 진짜 밖에서 물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재정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도모한다는 거는 이게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지 말자? 그건 아니지. 40조 50조를 가지고 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는 정말 이 돈이 아니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도태가 될 사람들, 네. 도태가 될 소상공인 그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네.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돈만 쓰면 경제가 성장이 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경제가 1경이 넘는 지출 규모를 가진 경제인데 돈을 가지고 성장률을 1%포인트 올리려고 하면 적어도 200조 300조 이상의 새로운 돈을 써야만 성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권은
이 재정을 가지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인식을 해라. 따라서 그 작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부분, 그게 없으면 꼭 이게 어려운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정치권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돈으로는 잘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 뭐냐면 일단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 정치권이 여야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간에 기업의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다 라는 신뢰감만 있어도 내 마음 놓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네네. 어? 네. 내가 지금 돈은 없고 뭐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부가 저렇게 여야가 싸워 쌓고 임기를 5년을 제대로 못 채우고 이런 그 콩나물 콩가루 집안이 되면 투자하고 싶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이 해야 할 그 성장에 관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한 3, 4년에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전부 정권 잡으려고 여든 야든 계속해서 그냥 극단으로 몰고 가는 대립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한테 경제에 관해서 줬던 신뢰감을 지금 정부가 주고 있냐? 지금 정치권이 주고 있냐? 못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정치권이 정치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신뢰감을 주냐? 그리고 정치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탄핵 계속해서 뭐 7번, 8번 하면 야당은 하지만 숫자가 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 국가나 기업이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게 불안감을 주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도 비상계엄을 이렇게 조치를 하면 그게 한국 경제에 얼마나 이게 충격을 주는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네. 저는 아예 그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치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돈을 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것이니 자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둘째는 정치권만 마음만 먹고 여야가 손잡고 예를 들면 제도를 고친다든지 또는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 조직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성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정치권은 돈이 아닌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 그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저는 여야 간의 그 견해 차이는 상당 부분 좁혀질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보면 약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천냥으로 천냥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도 천냥을 갚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투입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을 어디다 쓸지를 더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일맥상통한 그 고견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쨌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또 야당은 계속 탄핵하고 비상계엄하고 뭐 이게 계속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 정치를 볼 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한국의 신뢰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교수님 말씀 속에서 좀 들었는데요.